최근에 가장 뜨거운 인물 하면 바로 이 사람, 이상경 국토부 차관일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이 유튜브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상경 차관이 갑자기 오전에 유튜브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과문 보니까 오히려 배우자 탓하시던데 안 하면 못하죠. 끝까지 자리 지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셔서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게 차관의 말인데 정작 본인은 집값이 오를 때 사더라고요. 갭 투자로 일단 사둔 겁니다. 이거 물어보니까 전문가도 감탄하더라고요. 정말 잘 팔고 정말 잘 샀다고요. 이상경 차관이 국민들한테 돈 버는 법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 대책과 반대로 가라고요. 이 차관의 이 뛰어난 재테크 강박을 몰아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넓고 더 나은 집에서 살고 싶은 그 소망, 국민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이 하면 투기꾼이고 나는 예외다? 그게 서민들 천불나게 하는 거죠.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저 2분짜리 한 대략 140초 정도 된다는데 이른바 유튜브 대국민 사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기자회견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제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장관들, 차관들의 어떤 입장 표명, 저 유튜브로 저렇게 하는 건 저 처음 봅니다. 예. 본인이 유튜브로 논란의 문제를 일으키더니 또 유튜브로 저렇게 사과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저거는 뭐냐면 질문 안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질문하지 마라. 나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할 테니까 나한테 질문하지 마라. 예. 딱 이런 것인데 세상에 대한민국의 정부 차관이 질문을 안 받겠다고 그러면 그게 차관 자리를 내려놔야죠. 질문 받을 자신 없으면 그만둬야죠. 아니 세상에 장 차관이 기자들로부터 질문도 못 받는 사람이 왜 장 차관을 합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질문 받더라도 기자들 질문 떳떳이 받고 대답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조차도 못하겠는 사람이 어떻게 국토교통부의 건설부 관리들을 다 통제를 할 수 있겠어요? 예. 전 저거 자체가 이미 본인이 차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저는 방증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또 내용도 그렇습니다. 항상 이들이 하는 걸 보면 다 부인 탓을 해요. 아니 본인이 다 결정해서 해놔놓고 왜 부인 탓을 합니까? 그것 또한 떳떳하지 못하고 그런 걸로 보면 저는 이분이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 운운을 하는데 예.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저는 투기 전문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본인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또 현금도 많고 또 이런 걸 동원해서 본인의 어떤 재산 불리기에 썼는데 예. 국민들에게는 부동산의 어떤 부당한 이익을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평소에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 불로소득,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본인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그렇게 많이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고 국민들 앞에 떳떳이 나서서 예. 질문 받을 수 없는 질문을 못 받겠다는 차관 저는 오늘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시간 채팅창도 없었고 기자 질의응답 없었다. 사과로 가름했는데 사과 대신 사퇴해야 된다고 야당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련의 부동산 관리들을 다 배우자가 했다는 얘기를 오늘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얘기한 거예요. 갭 투자 한 6억 5천만 원 정도 시세 차익 올린 거 아니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걸 다 배우자가 했다는 건데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최진봉 교수님. 사과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고 실언해놓고 또 그 유튜브로 또 주무부처의 차관이 얘기를 하는데 본인 배우자 얘기하고 있고 김조원 전 민정수석,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 이런 얘기들이 소환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집을 구매하는 과정에 배우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100%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알 수가 없으니까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 배우자가 했더라도 책임을 본인이 지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배우자가 했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좋게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했다 하더라도 책임은 이제 본인이 지는 거죠. 그건 뭐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공직자들이 마찬가지 어느 정부든 다 공직자들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는 모습들은요. 예. 책임감이 없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분은 어쨌든 누가 잘못했든 공직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부인이 했더라도 어쨌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다만 이제 이것이 본인이 물러나야 될 사안이냐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그리고 뭐 집을 어떤 방법으로 구매해서 그 사람이 정책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과 연관시키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국가 전체의 정책들을 위반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 그 부분을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특히 이제 뭐 오늘 배우자의 얘기, 배우자가 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이 차관이 했기 때문에 당시 기억나시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 직 대신 집을 택했다라고 해서 물러났었어요. 부동산 거래 때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당시 이 논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 집값 사태를 부추긴 여러 가지 좀 원인들이 됐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런 걸 거예요. 그 본질적으로 봤을 때 강전혜 변호사님, 네. 그 이상경 차관이 그런 무리를 빚었던 발언 말고도 결국은 국토부 차관으로서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뭔가 능력이 검증이 돼 있냐.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극찬한 얘기. 그리고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이 아니고 잔뼈가 굵은 뭐 그런 출신이 아니라 교수 느낌이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인가요? 좀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건설사에서 한 5년여 정도 근무를 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한 대학에서 계속 교수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과는 인연이 좀 깊어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 했었고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을 때는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 이런 것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라고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그 기본 시리즈 중에 기본주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본주택의 얼개를 만든 것도 역시 이상경 그 1차관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퇴의 의사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게요. 저는 김현재 실장이랑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재 실장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 국감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민주당에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앞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려면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예. 직접적으로 나서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뭐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부동산 책사고 아무래도 대통령실 뭐 박지원 의원은 사퇴 요구를 했고요. 한준호 의원은 어제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만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도 이 유튜브에서 무리를 일으킨 발언 하나 했다고 또 사퇴시킬 수 없지 않냐 고민이 깊어질 텐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니까 동시에 그 대통령실의 고민도 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140초짜리 유튜브 사과가 일단락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뭐냐면 지금부터 이 얘기를 만나볼 겁니다. 본인이 여러 해명을 했는데 그 장윤 변호사님 네. 갭 투자 아니라고 했고 뭐 여러 작은 문제가 있고 세입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의 국토부가 해명을 했는데 집이 안 팔려서 전세 끼고 집 샀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금이 28억이나 있었다. 이건 좀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갭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세를 끼고 사는 건데 현금 가동 능력이 조금 떨어졌을 때 전세 자금을 매매 자금으로 이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그 양태와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그 현금을 좀 헤아려 보면 충분히 갭 투자가 아닌 방식으로 살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또 의혹이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이 부분과 관련해
관련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예. 정책 위반자로서 국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그런 과거의 경위가 있었다면 예. 물론 뭐 항변을 한다면 과거의 일이고 만약에 그런 잣대로 본다면 정책 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공직자가 대단히 제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인사 경질하는 그런 부분은 이게 부동산 이 정책을 관철하는 데 있어서 다른 신호로 특히 부동산의 심리라는 이런 평가도 나오는 상황에서 오독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장윤미 대변인, 장 대변인께서도 어쨌든 송구하고 뭐 여러 가지 경위를 얘기하셨습니다만 이게 계속 어떤 이런 주제를 얘기하면서 수세적으로 되면 본인의 말이 경중을 떠나서 오늘 솔사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권 자체에 큰 부담이 되면 그 부분은 글쎄요, 대통령실이 아니라 여당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좀 결정을 할 필요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개인이 아닌 거고 공직자로서 이 정책을 위반한 부분과 관련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불편을 끼쳐드리는 그런 발언을 한 부분과 별도로 지금 이런 고강도 정책을 내지 않을 도리는 없었습니다. 뒤로 손 놓고 있다면 더 무책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름세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게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는 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 인식과 진단이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져야 될 책임이 민주당과 집권 세력에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28억 예금 있었다. 이게 집 살 시기에 정확히 있었던 건 추가로 확인해야 됩니다만, 글쎄 전세 끼고 샀고 벌써 6억의 시세 차익이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 이게 유튜브 오늘 2분짜리 사과로 일단락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아예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상경 차관의 행동을 보면 이렇게만 하면 부동산 성공한다라는 마치 조롱 섞인 판단과 분석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경 차관의 투자 방식이 보면 아주 신박하고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은 이제 집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동산 문제는요, 물론 정책의 어떤 이 정합성 이것도 있겠지만 이 우리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문제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그 부동산 정책 위반자였던 김수현 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동산을 끝났다고 해놔놓고 또 본인은 투자를 했어요. 거기다가 또 김현미 당시 장관 같은 경우는 빵 찍은 애들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정부에 대한 말과 행동이 따로 가다 보니까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거든요. 이번도 지금 비슷한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고통스럽더라도 예.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고 따라가려면 그 정책을 위반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에 대한 도덕성과 정당성 이게 주어져야 되는데 예.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형태를 보면 본인들은 정말 절묘하게 그렇게 투자를 해서 다 재산을 불려놔놓고 예. 지금 이번에 국민들은 아예 못하게 한다. 지금 보십시오. 주인 전세 이게 바로 갭 투자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일적 2주택 비과세 이번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이 일적 2주택 같은 경우에 엄청난 양도세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예.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수십만 원 낼 사람이 많게는 5억까지 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자, 그만큼 이번 조치가 굉장히 강력한 조치입니다. 왜? 예. 집을 사고 팔 때 구청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다 허락받아 자기 자금 구조도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만큼 이번에 이 조치가 강력한데 문제는 이번에 정책 위반자들이 다 이런 것들에 피해서 다 집을 다 제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놔놓고 국민들한테 사지 마. 이게 맞는 이야기냐. 즉 정책 담당자들의 어떤 정당성이나 도덕성, 합리성 이게 지금 상실하다 보니까 이 정책이 지금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좀 이재명 대통령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자, 앞으로 빚이 없이 집을 사게 하겠다. 그다음에 집값 내리면 사라? 어떻게 사요? 집값 안 내리는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을 해소를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경 차관이 어쨌든 뒷맛은 개운치 않지만 어쨌든 사과는 하긴 했는데 한쪽에서 사과를 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복귀양 의원입니다.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상이 되는 그 주택에 있어서는 이거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예. 조금 더 이제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이제 욕망의 과정인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우리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중산층 그 이하에 대상되는 분들에게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오히려 정서는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이것은 어떻게 이 정답을 찾아야 되는가 정말 좀 걱정입니다. 들은 그대로입니다. 이거 야당의 정치 공세 아니냐는 얘기를 하면서 강지한의 변호사님, 네. 15억은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이다. 이 발언이 한쪽에서 사과를 했는데 한쪽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온 정책 자체보다는 거기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것은 민주당 쪽의 반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문제가 됐었던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동작구로 잠실 장미 아파트 팔고 가서 실거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첫 번째로 뒷받침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뭐 김병기 원내대표라든지 지금 복귀양 의원 같은 경우에도 15억은 서민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앞서 우리 이현정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국민들의 감정선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 뭐 과거에 뭐 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서는 서민이 다 빚내서 집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 안에서 빚을 내지 않고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을 것인지 지금 민주당에서 전체적으로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실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이성경 차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뭐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가운데 값이 15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는 뭐 사치제에 가깝다는 표현이 적절할 텐데 15억 원은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이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한 사람 중에 김재섭 의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본인이 지역구인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인데 민주당 기준에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은 더 필요하다. 염장 질렀다. 난 불가촉 천민이다. 최 교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말의 의미를 아마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귀양 의원이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은 말하는 의도는 이번에 이제 부동산 정책 15억 이하는 예전하고 똑같잖아요, LTV가. 그리고 15억에서 25억, 그다음 25억 이상 요로만 이제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15억 이하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말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책이다. 이게 뭐 LTV를 줄인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억이 서민 아파트라는 의미를 강조하기보다는 15억 이하에 대한 LTV를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일반 서민들은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좀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분들에 대해서 LTV의 영향을 받는 것이지 일반 서민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주는 정책이 아니다. 근데 이게 오해가 돼서 마치 모든 사람들한테 부동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처럼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걸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 단어만 끊어서 예를 들면 서민 아파트가 15억이라면 그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말의 의도 자체가 서민 아파트는 다 15억 정도가 서민 아파트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최 교수님은 서민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죠. 저는 15억이 안 되니까 우리 집은. 우리 제가 살고 있는 데는 또 이번에 그거에 걸렸어요. 또 뭐야. 신고하는 대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 고강도 정책의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됐네요.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5억도 안 되고 10억도 안 되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발언의 내용 자체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이제 그렇게 딱 끌어서 들으면 그게 이제 뭐 서민을 15억으로 기준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발언이고 다만 의도 자체는 그거보다는 이제 LTV 관련해서 15억 이하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단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다가 저렇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재섭 의원은 본인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표현했고 격양된 반응을 내놨어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5억이고 서울은 15억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주거 사다리를 아예 끊겠다는 게 여당의 집값 잡기 정책이 아니라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15억 아파트가 서민이라는 인식, 이 발언 때문에 서민 기준이 참 높다. 우리 집은 4억인데 우리 지역 신분은 뭔가요? 뭐 아예 본인 복귀양 의원 지역구인 아산
아산도 대략 뭐 집값이 한 4, 5억 된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한 논란거리도 있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오늘 저 15억 서민 아파트 인식 이 발언이 꽤 논란이 커졌잖아요. 조금 전 국감에서 복귀양 의원이 직접 해명을 했는데 이 급한 단어 선택이 다소 국민께 격정을 끼쳤다. 그리고 더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지 못해 스스로 아쉽게 생각한다. 저 스스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는 뭐 이제 태도를 두고 뭐 문제 삼을 생각은 별로 없는데 어찌 보면 사과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유감 표명 같기도 하고 이게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걸 누군가가 끊어줘야 될 텐데 계속 실언과 비슷한 무리를 잇는 발언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국면은요 굉장히 민감한 국면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열받아 있어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어 하나, 말 하나 이게 굉장히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예전 문재인 정부 때도 충분히 경험을 했고. 예. 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나 정책 담당자들의 표현 하나, 말 하나 이 선택 자체를 잘해야 돼요. 당시에 장하성 정책실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내가 강남 살아보니까 모든 사람 강남 살 필요 없다.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냥 엄청나게 분노가 일었잖아요. 그걸 뻔히 알면서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바로 좀 국민들에게 사과하세요. 사과하는 게 뭐 돈 듭니까? 예. 말하는 게? 왜 이렇게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분명히 본인이 잘못 선택했으면 사과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과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 아쉽다 뭐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국민들에게 가져가는 그 감정선이 다른 겁니다. 예. 자, 지금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고 예.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통합니다. 자, 지금은요 이미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뭐 본인은 뭐 알뜰살뜰 모아서 구했다는데 국민들 알뜰살뜰 안 모은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확실하게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이걸 잠불 끌 수 있지. 예. 괜히 미적미적거리다가는 오히려 더 국민들의 화를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름 아닌 부동산 주무부처 차관의 물을 잊은 발언과 함께 여권의 부동산 TF 관련 인물인 이제 복귀양 의원의 이 발언까지 글쎄요, 뭐 감정선이라는 표현이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과와 해명이 더더욱 이재명 정부의 초강수 부동산 대책의 취지를 다소간 무색해하는 거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7위였습니다.